전체적으로 IT 쪽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제 IT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펀더멘털 쪽을 들여다 놓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IT 쪽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다 할지라도 그쪽을 능가하는 그 실적을 갖고 있는 쪽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우리 그 원고 작업 하실 때 지표는 다 넣어주셔야 돼요. 등락률 부분하고 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 컨센서스 그 부분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주말 주식 투시경 그 원고 자료에 시황 부분 굉장히 길게 넣어드렸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이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등락률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실 때 이거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대형주 기준에 이렇게 LG화학 같은 경우에 넣어주신 것처럼 19일자 기준이거든요. 금요일자 기준.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위예요. 근데 LG화학의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입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순위가 5위에 놓여져 있는 거죠. 현대차나 기아보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작지만 5위에 놓여져 있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95년부터 투자했던 부분 이번에 회수하는 거죠.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요. 물적 분할이 어마어마한 호재인 거죠. 계속해서 이제 뭐 자금을 쏟아 부어야 될 위치에서 자금을 쏟아붓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회수하는 과정에 기준이 잡히잖아요. 얼마나 땡큐예요.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81.84%의 블록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도 있고 또 화학주로서의 실적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는 어때요? 10조 7조인데 8조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번에 미국 쪽에 보조금,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현대차, 기아만? 아니죠. 테슬라하고 일부 업체, 그러니까 뭐 72개 자동차 품목 중에서 뭐 20몇 개 남기고 나머지는 보조금 없애겠다의 기준이잖아요. 다 같이 조정받는 폭의 기준이고 그게 이제 엄청난 실적 또 엄청난 펀더멘털의 훼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동차주들의 눌림폭의 기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수요일 목요일날 눌렸지만 금요일날 어마어마한 하반 경직성 그리고 눌릴 때의 흐름에서의 방어력 이런 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뭐냔 말이지 지금. 삼성전자 가늠하기 어렵죠. 하이닉스로 보시면 돼요.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보다 시가총액이 작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닥 차이가 안 난다?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IT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뭐 아쉽고 버겁고 하지만 주력주로서의 IT 비중을 유지하고 가져가고 또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가장 많은 기준의 편입 비중을 설정해서 그대로 또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처하시면서 LG화학이 아쉽게도 이제 오늘 돌려지다가 눌렸어요.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따가 수급도 다 볼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프로그램 쪽도 수급도 있고 다 긍정적인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그것만 해도 88% 정도 되죠. 88%, 88.5%. 기간 지분 빼고 나면은 없어요. 유통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 선호 창구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물적 분할이 악재니 뭐 이런 내용이 개인들이 왈가불가할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 최근에 추세 추이 부분이 긍정적이고 68만 1,000원 찍고 나서 눌린 폭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눌린 것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40%대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던 것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IT, 그다음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업종군에서 포트 비중을 55에서 80%를 꽉 채워놓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많이 두들겨 맞은 게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심해요. 오늘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 BM 쪽을 좀 들여다볼까 하다가 에코프로를 2번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과정인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비중을 좀 더 채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LNF가 오늘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렇게는 그러니까 2차 전지 6개나 돼요. 뭐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는 쪽 위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게 옳은데 굳이 이제 막 이동해 가면서 또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가지고 계신 쪽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 유지, 그리고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제 추가 편입 부분,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여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LNF만 요번에 좀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LNF가 편입 단가보다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 있는데 그래도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다. 나머지 쪽은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이긴 합니다만 오늘 시장 대비 이제 에코프로나 LNF가 좀 많이 밀려서 2차 전지 쪽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합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 쪽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 기준, 그 기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친환경 쪽. 그러니까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화당 쪽의 우세 부분도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때 돼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뭐 여전히 민주당이 이제 뭐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당연히 좀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돼서 이제 뭐 공화당 쪽의 선호 정책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전히 민주당 정책 친환경에 관련된 전기차,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52주 고가 신고가 내주고 난 다음에 49,100원에서부터 이제 좀 과하게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OCI의 기준 계속 들여다볼 거고, 방산,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뭐 건설주들에 대해서 중동발, 사우디발 이런 내용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국내 정책적인 기준의 이슈,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방산 기준에서의 이슈, 재건 산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책, 장거리 미사일,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기준. 그럼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종목, 그러니까 주력주 이외의 수익 종목을 묶어서 놓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박셀바이오, HPSP, 세비캠, 그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까지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넘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가 넘겨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료주 중에서 오늘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용 1%입니다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 꼭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편입 단가 대비해서 이제 뭐 어차피 종가는 오르고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뭐 여유로움을 일부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개장 초부터 계속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사료주 이런 쪽은 개장 초부터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설정하고 대처하고 기준점 잡고 그렇게 설정이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뭐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만 잘 잡으면 돼. 그날의 거래대금 터지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주력주 설정돼 있고, 그리고 수익 종목 설정돼 있는데 시장이 1.21% 빠질 때에 내 포트폴리오가 이제 어느 정도 등락 범위가 나오느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력주나 수익 종목이 너무 과도하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인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 신규주인데 9,000원의 공모가인데 시가총액이 원차 작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윗방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런 종목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지만. 다만 이제 비중 조절에 실패할까봐 문자로 문자 발송해드리기가 좀 벅차다, 버겁다 이렇게 표현드린 거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2,500억이에요. 참 답답하죠. 변동성은 나오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4위입니다. 4위. 상품 빼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성하이텍, 그 다음에 한일사료. 그러니까 한일사료, 카나리아 바이오, 또 지금 이제 거래대금 좀 밑으로 내려가져 있습니다만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또 오늘 한탑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비료. 그죠? 비료 쪽에서 죄송합니다. 사료 죄송합니다. 사료 쪽에서 등락률이 오늘 섹터 등락률이 가장 컸던 게 이제 사료 쪽의 기준이 되고 그 사료 쪽 기준에서 변동률이 가장 큰 게 미래생명자원. 오늘 장중에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전략 기준 잡아드렸고 전략 기준 잡아드리는 상태에서의 변동성의 확장까지 나왔고 개장 초부터 계속해서 움직임 가져갈 수 있었고 이미 그 개장 초에 불교동 마스터님이 일단은 어쨌든 올려주셨단 말이죠. 불교동 마스터님이 개장 초에 올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사료주입니다. 사료주들의 변동성이 있으니 들여다보십시오. 다만 시가총액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9시 9분에 올려드린 건데 한탑이 25%까지 올라가요. 고려산업은 눌려버렸고 대주산업이 1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일사료가 10%대,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뭐 20% 수준인가요? 쭉쭉쭉 뻗어 올라왔죠. 22%.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25%, 26%. 이거를 개장 초에 9시 9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누가?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올려드립니다. 9시, 10시 기준에 이렇게 해서 또 올려드려요. 10시 기준에. 10시 기준에. 사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 여기서도 또 올려드리고 사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녹화 이렇게 해서 떠서 드린 거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우리 수익 종목인 거고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여기서부터 25% 올라가잖아요. 녹화하는 사이에 25%. 고려산업은 오히려 눌려버렸고 대주산업, 한탑, 한일사료도 추가적으로 올라갔고 결론적으로 이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외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가지고 들여다 보실 수 있다. 미래생명자원도 또 카나리아 바이오도 카나리아 바이오는 마지막 구간에 우리가 그 편입 구간까지도 설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볼 세비캠 같은 경우도 세비캠입니다. 이 세비캠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케빈 선생님께서 세비캠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세비캠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 합산해서 9%의 수익. 나머지는 오버나잇 하시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내일 되면 또 들여다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19일날 문자 발송이 됐고요. 종가 기준에서는 손절가 103,500원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수전을 하실 수도 있었던 범위인 거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잡히는 설정 범위였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매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뭐 함께 하시면 변동성 수익을 못 잡아 드릴까요?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 그 변동성 수익을 왜 못 잡아 드리겠어요? 수익률 대 우승이 몇 차례인데. 수익률 대 우승이 몇 차례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종목군들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하실 때 지금 뭐 세비캠 쪽으로 다시 볼까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보시면은 네이버나 조선닷컴에서 검색을 하셔서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인지, 수익률 대 우승은 어떻게 했는지, 응? 방송에서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가는지. 그 대형주에서 포트 구성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의 설정 범위를 좀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범위라는 건 뭐예요? 변동성 종목,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작지만 어떻게?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이렇게 놓여지는 종목이라면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한일사력, 카나리아바이오, 세비캠, 얘도 1조 미만이죠. 지금 올라와서 5,500억이에요. 미래생명자원, 또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급 범위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 또 LG화학의 경우는 이미 외국인들의 지분이 50% 수준이에요. 50%. 그리고 대주주 지분 끼고 나면은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뭐 개인이 샀네, 뭐 개인이 얼마를 샀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데 사봐야 뭐 그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되는데. 전기 쪽도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수급은 일부 개선돼 있는데 멈춰져 있는, 눌려져 있는. 그리고 LG전자도 거래 터트리고 일단은 돌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영향 폭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이제 수급 범위들 쭉 보고, 우리 DB하이텍도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내일은 병원을 갔다 와야 돼서 오후장에라도 반도체 쪽 하여간에 날 잡아서 한번 녹화를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나오고 있는 물적 분할의 악재라든가 또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교육을 해드릴게요.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잘 설정해서 전략을 잡아드린 흐름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수급 범위 부분들이 일단은 LNF 같은 경우 조정이 큰 종목 쪽이 좀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그렇게 뭐 크게 버겁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솔루션도 제한적인 수급에 주가만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다시 5만 원 이제 돌파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력주 수익 종목이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은 막셀바이오의 흐름을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거래량 500만 주, 500만 주 정도 설정해 보고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HPSP도 한번 또 건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200만 주는 터져줘야 되는데 글쎄요, 최소 150만 주. 그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다음 세비캠은 이제 놓칠 수 없는 종목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죠. 내일 시간의 잔량이 18,800주가 있는데 내일 어떤 변동이 이제 형성이 됐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바이오 전체 사료주들이 최근 3, 4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어요. 이 3, 4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확장 부분이 오늘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떠올랐거든요. 그것이 유지가 되는지, 그것만 유지가 된다면 다시 앞전 고점들을 다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준을 설정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가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실패가 되더라도 손절해야 될 구간에선 손절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의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손실이더라도 손절은 명확히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거래대금이. 그래서 변동성 종목은 거래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막연하게 야 이거 오늘 거래 터져서 앞으로도 갈 거야, 뭐 거래 터진 날 보면 이슈가 있죠. 그 이슈가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그 내일 기준에서 이제 전략 기준을 주력주 위주에서 먼저 보고 그다음 수익 보고 그다음 단계 종목 이렇게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함께 움직이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지금 뭐 시장 지수가 2460포인트 수준으로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2500포인트 기준에서의 가격 인상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재차 2500 넘길 때 이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앞전 가격, 요 가격에서 10% 빠져 있는 가격, 할인된 가격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결제하셨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전 가격.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기존 회원님들 이제 연장 기준에 설정해 드릴 때 기존 가격으로 설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가격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사료주들 개장 초 9시 9분부터 사료주들 다 올려드려서 개별 매매, 변동성 매매는 다 하실 수 있도록 불기둥 마스터님이 다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세비캠 마찬가지고. 결론은 불기둥 마스터님 쪽의 변동성 매매 기준,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회원님 한 분 종목 전체 포트폴리오 AS를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종목을 다 들여다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하루에. 자산 규모가 뭐 월등히 크신 상태니까. 월등히 크신 상태인데 과금하기가 좀 내가 손실이라서 과금이 그렇다 보니까 계좌 손실률이 한 30에서 5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최소. 그러면은 수억을 손실 본 거예요. 수억을.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목군들 갖고 계신 종목으로는 하루에 몇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천만 원씩 손실이 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력주들도 오늘 같은 날은 눌려서 손실폭이 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변동률하고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 AS 받으신 분은 제가 봐서 제가라도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계좌 뭐 완전히 박살이니까 제가라도 전화 드려서 지금 뭐 50개 종목인가 갖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싹 다 정리하고 주력 편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수익 종목 일부 그리고 변동성 종목은 진짜 소일거리로 들여다보시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지금 아까 가지고 계셨던 종목군들 자체가 거래대금도 없고 극소형주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불기둥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옮겨오세요. 옮겨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1개월 끊어서 수익 범위를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갖고 있던 종목 갖고 있었으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걸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할인 받으셔서 장기로 가시든지 하시면 되죠. 그 방안에서 지금 뭐 장기로 가신 분들은 2024년, 2025년이 만기예요. 전화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간 교육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내일장에도 변동성 종목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